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게, 관광과 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과 스포츠 보면, 첫 번째 관광과 스포츠의 중요성과 매력, 그리고 개요, 효과, 관광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1절의 관광과 스포츠의 중요성과 매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과 스포츠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 21세기 관광 스포츠 레저죠. 레저 산업은 정보통신 산업과 환경 산업과 더불어서 세계 주요 3대 스포츠가 3대 산업으로 불리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은 과학기술, 자연자원, 정보, 교통, 망라된 레저 사업의 일부로 오늘날 세계 각국은 관광과 각종 이벤트를 접목시켜 관광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기본 욕구와 사회 욕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관광과 스포츠, 그리고 관광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고용기회 창출과 소득 증대, 경제 구조, 이런 다변화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국가 이미지 세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과 스포츠를 통합해서 스포츠 관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현대 대중관광 시대의 관광 활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광은 목적은 뭐냐면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관람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형태의 종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스포츠 관광은 새로이 부상되는 관광 산업의 한 분야로서 특수 SIT죠. SIT 관광, 그리고 휴가 일종의 스포츠 관광에 있어서 제 분야에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관광은 최근에 우리 서로이 부상하는 관광 산업의 한 분야로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은 향후 관광산업에 이끌어가는 두 주축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분권이죠. 지방자치시대, 부산, 서울, 경기, 광주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이렇게 잘라져서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키고 시대적 상황, 이런 제반 환경 조성을 통해서 더 크게 스포츠 산업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캠프, 휴가, 스포츠 유람선 등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광이 새로이 부상되는 관광산업의 한 분야로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은 향후 관광산업을 선도할 만한 중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키고 시대적 배경, 제반 환경 조성을 통해서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죠. 관광과 스포츠 중요성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 관광, 앞서 말씀드렸죠. 스포츠 관광, 편하게 다니려고 교통시설, 자야 되니까 숙박시설, 스포츠 관광, 연계산업, 스포츠 관광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연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스포츠 관광은 자원개발, 있는 걸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없는 걸 또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교통시설, SOC, 교통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숙박망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숙박, 교통이 편해야 자주 넘어오겠죠. 넘어오면 시설 개발 그리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우리 지금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강릉에 하기 전에 그 숙박시설들을 다 이용할 거다. 어떻게 쓸 거다라고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잘 안 되는 건 이런 수요 예측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마이너스 되는 점이 무엇인가는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어주는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된다. 왜 이 숙박시설이 잘 안 되고 있는가? 자, 그리고 스포츠 관광 연계 사업 추진은 뭐냐면, 지역 풍물, 음식 개발, 강원도 풍물, 명물이 어떤 음식들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스포츠와 연계시켜서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가, 프로그램 개발을 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연계 통합, 스포츠와 연계해도 되고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즉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패케이지라고 그럽니다. 온라인 산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건 스포츠에 관한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스포츠와 숙박, 교통을 연계시켰을 때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런 모든 관광과 교통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 관광과 스포츠 대중화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국민 건전 레저, 그리고 국가 경제 건실화로 볼 수 있고,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어떠한 건물이 하나 들어선다, 호텔이 들어선다, 아니면 레저 기구가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지역 고용 확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세수입 증대, 지역 경제 다구조, 이렇게 구조가 다 변화하게끔 이런 형태로 간다. 그 효과는 즉 팩터적으로 지역 경제 성장과 투자 재원 확충입니다. 이런 사회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 기대 효과도 큽니다. 그리고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 활동하게 되면서 현대인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운동 부족이죠. 우리 보통 D라인이 되죠. 지금 D라인, 배가 불룩 튀어나온 D라인이 되는데,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사회 병리적 현상, 인간 소외 등 현대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광과 스포츠 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가 편대는 꽤 많이 나옵니다. 앞서서도 매체, 객체, 주체 해가지고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관광 매력 시스템하고 스포츠의 매력은 어떤 게 있는가? 인적 요인, 그리고 중심 요인, 정보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관광의 경험은 체험을 추구하는 관광객이 가진 욕구나 동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 관광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고자 하는 관광객이 가진 욕구나 동기를 충족시키도록, 내가 어떠한 욕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활동을 이끌어내는 자원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 교재 247페이지 셋째 줄에 있죠. 배를 일광욕을 해야 되는 사람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햇볕을 보고 많이 선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광객들이 깃발을 하나만 들고 그죠? 다니면 관광객들의 활동을 통해 심리적으로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경험, 그리고 일체감 또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문화적으로는 특정 스포츠, 그죠? 특정 스포츠나
자체나 스포츠 역사 또는 문화 지식과 이해를 얽매이려고 한다. 뭐 야구를 좋아한다,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특정 스포츠가 있고, 신체적으로 스포츠 관광에 참여하는 사람들, 뭐 나는 액티비티 하는 걸 좋아한다, 액티비티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나 몸에 얽매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동질적 근성, 나랑 같은 생각, 같은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스포츠 관광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 문화권과 사람들과 교류를 또 절개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군이라는 교수는 관광지 기획의 관점에서 매력 개념을 공급 측면에서의 매력물로 보기도 했다. 그리고 밑에 레이퍼는 관광 매력을 인적 요인, 그죠? 이 인적 관광 레이퍼는 인적 요인으로 보고, 인적 그다음 중심 요인, 정보 요인. 이 레이퍼가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관광 매력은 밑에서 이 밑에서 8번째 줄에 보시면 관광 매력은 주로 관광기획 개발의 관점에서 분류되고, 이것들은 뭐 매력 유형들은 뭐 해변, 동굴, 산림과 같은 자연, 그죠? 이런 자연적인 요인, 주제공원, 그리고 마리나, 카지노, 박물관, 관광객에게 매력을 주기 위한 뭐 인공구조물, 역사유적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 예술 축제, 역사적 축하 행사 등 스페셜한 것들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248페이지에는 대부분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고드프레드 프레이와 크라크 해갖고 관광자원, 유형, 본질적 자원, 다 이런 것들은 식물군이나 경질, 동물, 기구, 이런 수자원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나눌 볼 수 있다. 그러면 스포츠 관광의 매력이라는 건 뭘까? 스포츠 관광의 매력을 따져보면 이것으로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스포츠 관광의 이 매력은 뭐냐면 경험 중심 활동이고 스포츠 실행 중심으로 볼 수 있고, 스포츠 관광은 관광객의 경험 또는 체험을 얻기 위해서 실행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이끌어내는 요인들은 이 이런 자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스포츠 매력과 관계는 스포츠 자체보다 스포츠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시설, 이벤트, 관광 매력물, 이런 추세로 나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자 보자. 우리가 스포츠 관광의 활동 매력, 이 활동 매력은 뭐냐면 재미 중심, 재미 중심이고, 이거는 경쟁, 컴페티션, 경쟁 시합, 시합을 유추할 수가 있다. 이거는 오락 위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활동하느냐, 활동적이냐, 액티비티, 그 다음에 파시스, 이 반대되는 개념이죠. 액티비티와 파시스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활동적, 이거는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퍼시스트 프런트 해가지고 참가자들, 이
활동적인 것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소극적인 것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스펙터미널 이거는 관중이죠. 관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레크레이셔널 플레이어는 뭐냐면 이 오락 중심으로 하는 사람, 리조트, 테니스, 골프, 그죠? 번지 점프, 등산. 이거 딱 보면 액티비티 한 거죠. 액티비티하고 스포츠 이벤트, 시민 마라톤.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들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 플레이어는 경쟁하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각종 프로, 전문 국제적 스포츠 대회하고 조직적 스포츠 경기, 골프, 월드컵, 올림픽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파시브,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레크레이셔널,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 경기, 그리고 가족이 참가하는 것, 소그룹으로, 작은 그룹으로 이렇게 형성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비조직적 스포츠 경기 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스펙테이터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각종 프로, 국제 스포츠 대회, 조직. 하여튼 이쪽은 아마 컴페티션은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활동적이고 파지티브, 소극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스포츠 매력 모형은 뭐냐면 STA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49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자, 스포츠 이벤트 매력. 첫 번째 이벤트 매력은 그죠? 월드컵과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홀마크 이벤트나 메가 이벤트로부터 친선 경기, 동호회 중심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이런 비조직들, 사적 이벤트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스포츠 목적지 매력. 스포츠 목적 매력은 뭐냐면 월드컵 경기 중 경치가 좋은 서귀포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매력을 주는 경우, 스포츠 목적의 매력, 월드컵을 어디서 한다. 지금 같은 일본 같은 월드컵 올림픽이 연기됐죠. 코로나로 연기됐는데 이 연기되면 꽤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스포츠 목적의 매력 자체가 있고, 이건 뭐냐면 자연이 주는 환경의 매력, 그리고 문화 환경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자연 매력은 뭐냐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 바다 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워터스킹, 윈드서핑, 낚시, 다이빙 등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자연 자원이다. 그러면 숲에서 할 수 있는 거, 울창한 산과 하이킹,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포츠 시설의 매력은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든지 골프나 스키 관광, 코스별 난이도 특징 이런 매력물들을 활강이 이렇게 되는 거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와 또 다르겠죠. 이렇게 경사진 곳을 액티비티하게 내려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올림픽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험물, 매력물 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STA, 스포츠 관광, 이게 매력, 목적지 매력, 시설 매력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을 하면 스포츠 시설 또한 목적 매력, 그죠? 스포츠 시설 이런 사람이
스키를 타고 활강을 하게 된다. 스키를 타고 활강을 되면 목적 매력이 작용하기도 하고 특정 지역, 강원도 이런 스포츠 이벤트 목적과 강원도에서 하는 기타 행사, 축제 등과 어우러져서 그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관광 매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매력을 한번 더 짚어볼까요? 자, 스포츠 이벤트의 매력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친선 경기나 동호회 중심에서 준비된다. 이런 88 서울 올림픽 했을 때하고 그죠? 상하이 2014년 소치 또는 중국에서 하는 거, 일본 다음 중국에서 하는 거 이런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매력은 뭐냐면 스포츠 매력 아까 요 두 번째 이야기했죠. 우리 250페이지 두 번째 이야기 자연이 주는 매력과 문화 환경이 주는 매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이 주는 거는 이렇게 숲풀에서 자연 인공이 아닌 자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매력들을 볼 수 있고 또 경주 벚꽃 마라톤 올해는 이미 모든 것들이 축제가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다. 보시면 되실 것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굳이 말씀 안 드리셔도 아시겠죠? 다음 인공적 시설 스포츠는 뭐냐면 골프, 스키 관광처럼 난이도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나는 이런 코스를 좋아한다. 나는 이런 코스. 나는 하프파이프처럼 울퉁불퉁한 코스를 좋아하고 그럼 산을 깎아서 피그린을 만들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길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캐나다 히슬러 스키장 잘 되어 있는 곳이죠. 인도네시아 랴빈탄 골프 클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광과 스포츠 매력을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스포츠 이벤트 매력, 그리고 스포츠 시설 매력과 스포츠 목적지 매력을 보았을 때 상호 이런 목적지들은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밀접한 형성을.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 매력.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벤트 매력이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아마추어 경기나 또는 친선 경기, 매가 큰 거든 작은 거든 이런 것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스포츠 매력 시설이 주는 것, 자연 환경이 주는 것, 인공 환경이 주는 것 두 가지. 그리고 결국은 스포츠 목적 매력과 어우러져서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런 스포츠 매력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이유는 왜? Why? 응? 이유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면 되겠죠. 스포츠 매력의 어떤 관광지의 스포츠가 뭘 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왜 무엇 때문에 여기 이 스포츠 시설에 푹 빠져 있는지 등등을 이렇게 조사하시면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특한 스포츠 시설은 스포츠 이벤트의 배경이 되어 결합된 관광 매력을 낳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스포츠 관광 개요, 그래서 스포츠 역사를 해가지고 좀 빨리 나가 볼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